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DKT와 BH가 퀄컴 효과를 등에 업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 보면서 요약해 드릴 건데요. DKT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요겁니다.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와 그리고 메인 칩 옆에 달려서 오는 통신칩 연결해주는 케이블이라는 것이죠. 요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갤럭시 최신 제품의 분해도라는 것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기대 가능하느냐? 퀄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DKT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퀄컴은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거의 전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칩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해서 쓰는 회사들이 몇몇 있어요. 중국의 특정 스마트폰 제조 회사도 그렇고 아이폰,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성능이 가장 뛰어난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CPU를 가지고 있는 성능 면에서 탑인 1위인 퀄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퀄컴 제품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이 퀄컴 모듈까지 딸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퀄컴 모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DKT 제품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퀄컴 제품은 누가 사용하느냐? 전 세계에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한 칩 엑시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퀄컴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거. 최근에 나온 Z 플립이나 아니면 폴더블 폰 그런 것들 역시도 엑시노스 아니라 퀄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이후 하반기부터 나오는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DKT의 신규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노트 시리즈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2021년부터 나오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 그냥 5G 전용 폰이라고 해서 수식어 달려갖고 나오는 폰은 DKT 제품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에 경쟁 업체가 많긴 한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많긴 한데 세계 1위 기업에서 DKT만 채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회사만이 경쟁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은 뭐 국내 현재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KMW, 오이솔루션, 기타 등등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연계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로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된다. 25조 원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SK텔레콤, LG텔레콤 그리고 KT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는 연계도가 살짝 간접적이라는 거. 어차피 이쪽 DKT의 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할 시장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구조로 가느냐? LTE 버전, LTE 칩에서 사용하던 칩은 요 선은 안테나 케이블은 5G에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아마 선점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성장세는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끊지 않는 이상 전 세계의 스마트폰 불매운동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상승세는 RFHIC랑 비교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요런 위치 아니면 요런 위치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넓게 잡아서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박스권 구간 그거 이용해가지고 중장기적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상승 타이밍이 임박했을 때 가서 단타로 접근해도 좋고 아니면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BH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따라가는 경우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DKT이기 때문에 아마 2등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DKT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BH는 상한가 못 가는 정도? 그 정도라고 관계도를 예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비교 대상은 단적으로 KMW나 RFICIC 아니면은 오이솔루션으로 비교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로 비교하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PBR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PBR로 따져보게 되면은 RFHIC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RFHIC가 5G로 해서 뜨기 시작할 때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가 정점이었죠. 지금은 정책이고요. 정책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가짜 5G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PBR의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22에서 4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H는 이걸로 비교해 볼 수가 없습니다. DKT만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20에서 40 정도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30% 상한가 한 번은 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그 위에서 보는 거는 조금 거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내일 만약에 점상 간다라고 하면은 못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점상 간 이후에도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 자리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은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간의 박스권 감안하면서 봐야 합니다.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가고서 오늘 종가 수준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땡큐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DKT 대신에 BH를 잡는 건 어떠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DKT가 점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매수세는 다 BH로 쏠릴 거기 때문에 DKT와 BH가 좀 갭을 벌리겠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BH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아니죠. 후발주 효과로 해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주가로서 목표가를 좀 막연하게 짚어드린다라고 하면은 DKT는 33,000원에서 42,000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BH는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DKT는 기존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고 52주 신고가 나온다.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계속 쭉쭉 갱신해가지고 전고점 터치 무난하게 가능하다.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거는 그냥 발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DK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었던 아니죠 2018년도네요. 2년 전에 나왔었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저항 물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대장주인 DKT가 어느 정도 매수 기회를 주면서 상한가를 갔었으면은 아쉬움이 안 남았을 텐데 상한가를 풀지 않고서 갔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기회 온다라면은 잡을 만한 종목 2020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크게 조정 올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서 영상 업데이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쉽게도 DKT는 지금 신규 매수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딩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